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행성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는 방법, 그림을 잘 그리는 척 하는 좋은 방법을 5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길동이다 그러면은 길동이 걔 그림 좀 그리던데? 약간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조금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리던 그림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의 팁을 숙지를 하셔서 그림에다 조금 첨가를 하면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간단한 몇 가지거든요. 이것만 추가하셔도 어디 가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봤는데 조금 그림 좀 그리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라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알려주면 되지, 그림을 잘 그리는 척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동작이라든지 슛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 이런 것을 보고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잖아요. 뭔가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림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팁을 알고 그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맨 바닥에 그리는 것,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만 딱 5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눈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눈 그리기에 대한 팁. 이게 눈 그리기가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렸을 정도로 되게 그림 그릴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글씨를 이렇게 못 써. 눈을 그릴 때 보통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거란 말이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보통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뭐 눈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위 커플 아래 커플 그리고 뭐 쌍꺼풀도 있는 걸로 그린다고 치면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 저는 눈동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눈을 그리고 뭐 색칠을 한다거나 그냥 놔둔다거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말겠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흔히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아주 간단한 팁 하나만 섞으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림이 되거든요. 눈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은 좀 괜찮죠. 눈썹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디테일을 살려서 가닥가닥 넣어줘요. 하지만 눈썹은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눈을 그릴 때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윗눈썹, 아랫눈썹 그리는데 이 뒤에를 윗눈썹이 더 많이 가게 그려주시고요. 이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눈동자 안에가 중요하거든요. 눈동자를 그릴 때 안에 하이라이트를 2개 정도 찍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가장 밝은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 그릴 때 이렇게 밝은 부분 2군데 정도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흰색으로 아예 동그란데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요. 그리고 안쪽에 눈 안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공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동공 안에 색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채 부분이 이 바깥 부분, 홍채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느끼게끔, 뭔가 좀 그래도 그림 그릴 때 있어 보이는 느낌의 이 앞도 약간 디테일 살려주시고, 이 뒤는 그냥 이렇게 칠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은 언제나 조금 진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속눈썹 진하게 그려주시다가 눈썹 몇 가닥 바깥으로 이렇게 선 톡톡 쳐가지고 나가게 해주시면, 여기까지도
이제 뭔가 좀 왼쪽보다는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 친구들이 구경을 하거나 하면 이제 의식을 해서 바로바로 그리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거 있죠. 턱 이렇게 괴고 하늘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척 한번씩 해주고, 마무리로 눈은 사실 위쪽이 더 어두우니까 위에를 어둡게 칠해주는, 이렇게 그리셨던 분들 이 몇 가지 팁만 가지고도 그럼 생동감이 있는 그런 눈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돼요. 실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몰랐는데 그림 좀 그리네? 눈만 그렸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준다. 야, 내가 너 좀 그려줄게 하면은 이런 방법을 쓰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림이 나오겠죠. 얼굴형을 그릴 때 형 동생 할 때 형이 아니 얼굴 형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얼굴형을 먼저 잡고 눈, 코, 입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눈, 코, 입을 잡고 거기에 얼굴형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눈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렸으니까 옆에다가 코를 그려봐야 되겠다. 코가 여기 있으니까 눈도 옆에 그려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다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그리다 보니까 눈에 비해서 내가 입을 그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얼굴형을 그려야 되는데 얼굴형도 이제 이렇게 하면 형태가 균형이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는 형태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형태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 먼저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거는 조금 그 손에 힘 빼고 연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먹는 달걀의 모양을 상상해서 달걀을 이렇게 그려요. 달걀 모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셨던 분들이 똑같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균형 잡힌 훨씬 더 이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워주시면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벌써.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번외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이제 관찰을 많이 하시는 거는 좋거든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관찰은 무조건 필수. 그리고 관찰을 엄청 많이 하고 사물의 형태나 파악을 하고 이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얼굴을 그릴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리시죠. 그릴 때 관찰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눈 그리고 눈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그려주고 있는 사람의 눈이 쌍꺼풀이 있네. 쌍꺼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약간의 다크서클도 있고, 또 옆에 보니까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 있고, 코뼈도 이렇게 생겼고, 코가 또 콧볼이랑 콧망울도 이렇게 생겼고, 콧볼의 끝부분도 이렇게 생겼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면은 그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쁜 느낌보다는 뭔가 점점 험악해져요. 내가 만약에 누구 좋아하는 애나 너 얼굴 내가 그려줄게, 너 들었지? 나 어디 가면은 그림 좀 그린다고 소문난 길동인데 내가 특별히 네 얼굴 그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그릴 때 모든 걸 다 좋아하는 여자인데 팔자주름 있다고 뭐 다 그리지 말고 뭐 여기 뭐 꼬드락지도 좀 있네 이러면서 다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관찰은 좋은데 정보의 생략이 중요하다.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눈썹 진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진한 부분, 그러니까 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부분만 그려주시는 것이 사실은 정석입니다. 뭐 눈 밑에 뭐 이런 잔주름 뭐 이런 건 다 표현할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눈동자랑 눈썹은 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한 부분만 그린다. 그리고 코도 굳이 이렇게 콧대, 콧망울, 뭐 콧볼, 팔자주름 이런 거 다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가장 진한 부분 많이 표현해도 한 이 정도만, 그리고 코 밑에 이렇게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이런 느낌만 주고, 그 다음에 입도 마찬가지로 갈라진 부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약간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훨씬 이쁜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뭐냐, 너무 많은 걸 그림 속에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걸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간소화시켜서 정보의 생략. 네 번째,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사실은 이거는 쉬워요. 쉬운 건데 얼굴을 대충 일단 그려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그리세요.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겠죠. 단발이다 했을 때 위에서부터 한 가닥 한 가닥 이런 기법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기법은 좋아요. 한 가닥 한 가닥, 저도 이제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닥 한 가닥 다 그리는 법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얼굴을 다시 그려볼게요. 얼굴을 이제 대충 그리고 머리를 똑같이 그려요. 근데 이렇게 이 머리카락에 띠를 하나 설정해놔요. 그 다음에 그만큼을 안 그리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더라도 요 띠 설정해놓은 띠만큼을 안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 머리라는 게 광택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몇 가닥은 넣어도 되고, 이렇게 머리에 빛이 나는 띠 같은 게 생기거든요. 머리가 훨씬 왼쪽에 비해서 윤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죠. 이런 팁을 사용하면 머리카락도 좀 더 생기 있는 머리카락이 되도록 느껴지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 이제 얼굴은 다 그렸단 말이죠. 이제 몸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몸 그리실 때 무슨 옷이 있을까요? 뭐 후드 입는 걸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은데 똑같이 그리는데 뭔가 이제 후드 입은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옷의 주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옷의 주름을 조금만 살려도 굉장히 다른 그림이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그리는데 요런 디테일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도 그릴 때도 후드는 밑에가 펑퍼짐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팔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이거는 좀 많이 그려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주름들, 여기는 또 접히니까요. 접히면 또 주름이 생기죠. 자, 이런 것만 조금 추가를 해주셔도 훨씬 아까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옷에 주름을 좀 넣어주는 것도 이렇게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눈 그릴 때 하이라이트를 찍어라. 두 번째로 얼굴형 그릴 때는 십자선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관찰을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생략도 필요하다. 네 번째는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이런 띠를 하나 생성해서 윤기를 더 살려줘라. 다섯 번째, 옷에 주름을 약간 넣어주는 것을 연습을 해라 하면은 이렇게 5가지만 알고 그림을 그려도 원래 그림을 그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5가지 대방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신기하고 더 유익한 그림 관련 영상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